안녕하세요. 피아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작년 10월 달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요. 그 해당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다음은 재정 및 그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첫 번째는 그 인터넷맛 차단 적용 정책으로서 그 통상 얘기하는 인터넷 망분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전년도 3개월 평균 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일 때는 그 무조건 이제 망분리를 해야 되는데, 이제 바뀐 법에서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의 각각의 처리 환경에서 위험을 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터넷망을 갖다가 차단해도 되고, 아니면 우리는 뭐 안전하다라고 하면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, 이렇게 좀 차등화된 정책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접근 권한에 대한 부여라든가 접근 통제, 접속 기록 보관 관련될 때 그동안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접속 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는데, 그게 아니라 그 오픈 마켓의 판매자처럼 기존에는 이제 법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취급자가 아닌 이런 오픈 마켓의 판매자 등까지 확대 적용해서 그 비인가제 접근을 막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겠다라고 하는 큰 취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다음은 그 세부적인 내용입니다. 첫 번째로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개인정보의 그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 그 내부 관리 계획은 16가지의 항목을 갖다가 그 적용하게 돼 있는데, 이제 두 개가 늘어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12번, 13번 항목인 그 출력 및 복사 시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이라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그 내부 관리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 항목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저 두 가지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 인증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일정 횟수 이상의 인증이 실패할 경우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는 정보 주체랑 개인정보 취급자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,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 일정 횟수가 넘어서면은 인증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접근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지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,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인증에 대한 걸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,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API 인증이라든가 챗봇 인증 부분들이 있는데,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통제를 좀 해야 되는지,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가이드가 제시된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접근 통제 및 조치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그 접근 통제에 대한 조치를 갖다가 그 정보 주체랑 개인정보 취급자까지만이었는데, 그 부분을 갖다가 변경 후에서는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해서도 접근 통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다음은 인터넷 망분리 대상 차등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년도 직전 3개월간 그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일 때는 무조건 망분리를 했어야 되는데, 바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는 그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 위험을 분석을 하고 그 위험도가 현재의 낮은 경우에는 어, 망분리를 안 해도 된다가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지 그 하단에 보시면은 민감 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 같은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무조건 인터넷 차단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 조치 예시로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접속 시 안전한 인증 수단을 했다든가,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했다든가, 다운로드 건수의 제한을 했다든가, 그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했다든가,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고, 그럴 경우에는 왕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, 단지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저기에 보호 예시했던 뭐 7가지를 다 하면 되는 건지,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하면 되는 건지,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서 그냥 예시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예, 다음은 접속 기록에 대한 보관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앞의 내용이랑 유사하게 접속 기록의 보관 대상자를 기존의 개인정보 취급자에서 오픈마켓 판매자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접속 기록에 대한 점검 부분입니다. 그래서 솔직히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접속 기록에 대한 점검 자율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 일률적으로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하고 다운로드 사유를 이제 확인하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바뀐 규정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정보 처리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관리 계획을 통해서 어떤 점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누가 점검할지를 갖다가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자율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그 대량 개인정보 다운로드랑 과도한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좀 기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좀 기술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그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. 그럼 기술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게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 뭐 배치를 돌린다든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로그 분석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25년도에 그 10월 달에 개인정보 안전성 그 확보 조치 기준이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그 올해 시험 보실 때 그런 변경된 부분에서 그 누락되거나 실수가 없도록 이런 것들 잘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